저는 항상 이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기억력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워낙 정보 부서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오는 IoT 시장, 웨어러블 시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정신이 그리고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2006년부터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하고 공동으로 통성 또 진화론과 이런 공학에 맞는 디자인, 융합 디자인, 새로운 상품 기획의 그런 인간 중심의 진화론을 끌어들이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삼성 디지털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신제품 개발에 관한 과제를 3회 걸쳐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학 하시는 분, 심리학 하시는 분, 진화론 하시는 분, 디자인, 설치 미술 이런 분들을 같이 다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변화와 경제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보고 이제 끌어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포인트가 항상 팩트들을 중심으로 가자. 즉 인류가 진화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거에 주목하자는 것이죠. 사실은 2000년대에 진화론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DNA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 관점으로 DNA에 축적된 거죠. 그거의 행동 양식에 따라 어떤 소비를 하겠구나 하는 걸 연구한 거를 많이 했었고요. 여전히 과학기술 기반 쪽에서는 인간을 DNA만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DNA를 유심히 보면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항상 이런 것으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인간의 인문학적 관점이 시장을 더 지배하는 요소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요소라는 건 언어,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 배경에는 인간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초연결 사회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안에 형성된 컨텐츠들이죠. 인문학적 컨텐츠들이 소비 시장을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DNA에 해당되는 언어 문화적인 요소가 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밈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 뜻대로 카피한다는 것이죠. 아기들이 어떻게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카피하냐 하면 인간은 DNA 외에 밈이라는 카피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부지런히 카피해서 그걸 만드는 건데요. 초연결 사회가 오면서 이 밈의 기저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진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1000만 년 이상 진화를 하면서 인간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 그동안에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어떤 우리가 우상처럼 딱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왔는데 초연결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난 5년 초연결 사회는 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된 의견 이런 게 굉장한 파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한 것이 인간의 사고와 문화 도대체 이 인터넷에 있는 이 파워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인문학적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CEO들 중에 전 세계 CEO 중에서 인문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얘기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발표했을 때 그 가장 유명한 그 길거리에 표지판 이렇게 세워놓고 한쪽은 테크놀로지, 한쪽은 아츠.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크로스에서 우리 애플이 탄생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사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스마트 융합 디자인 연구소에서 보는 것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어떤 기저가 확실하게 작용을 하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카피의 밈이라는 기저가 끊임없이 상대방을 모방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의견으로 크게 수렴해서 만들어가죠.
근데 이게 가장 큰 힘을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인류로 변화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연결 사회의 지배자가 된 스마트 신인류라고 합니다. 뭐 스마트 신인류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스마트 신인류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 활동을 하고 거기 적극 참여해서 올리거나 또 그것을 봐서 내 생각을 완성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가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쇼핑, 이제 인터넷에서의 어떤 정보가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요. 심지어는 올해 CJ 오쇼핑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쇼핑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 모바일 쇼핑으로 간다. 70%의 매출이 모바일에서 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포털을 통한 지식의 공유랑 공통의 사고, 심지어는 이제 포털도 안 본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페북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매체에 좋아요만 눌러놓으면 매일매일 저의 타임라인에 그 뉴스들이 뜨죠. 그것만으로도 뉴스를 성취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무슨 신문을 사서 보거나 어디 가서 보거나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게 좋아요를 서로 눌러주는 사람들끼리 어떤 하나의 세그먼트가 돼서 어떤 끊임없는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그룹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SNS와 현실세계가 융합해서 두 개의 자아가 됩니다. 최근에 그 시장의 지배 요소를 결정짓는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살 수 있는 경쟁력과 생존력입니다. 그거에 대한 욕망은 절대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그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뭘 할까?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를 원합니다. 뭐 정보를 빠르게 얻길 바라고요. 즉각 카피해서 전파하는 것을 원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뭐 동창분들 중에 꼭 재미있는 유머 사이트 무슨 동영상 이런 거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를 계속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것이죠. 또 재밌는 건 인간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만큼 하고요. 또 함께 공감하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물학적 DNA에 있는 행동 특성에서 나온 것을 정보화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에 딱 대입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인간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큼 되느냐, 페이스북 인구 12억 5천, 회원수 12억 5천 기준으로 전체 10억 이상입니다. 그럼 70억 중에서 스마트폰 쓰고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면 거의 전 세계 소비를 다 하는 99% 정도의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나머지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안 쓰는 사람들은 다른 소비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밈을 통해 끊임없이 복제를 하고요. 공통의 사고, 공통의 생활 패턴을 갖고 있어서 진짜 새로운 인류 시장의 지배 세력이 된 겁니다. 전 세계에 국지적으로 어떤 그런 힘을 가졌던 적은 있지만 똑같이 12억 5천 명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하루의 일상을 정리하고 거기에 소개된 제품을 구매하고 거기에 소개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이런 특이한 습성을 가진 것 인류가 태어난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컨텐츠, 어떤 종족이 뭘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진 시대가 됐죠. 예를 들면 미국 드라마를 봐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미국 거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드라마. 우리는 다르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국 드라마는 미국 사람 나오는 거고 우리 드라마는 우리나라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헷갈리도록 클릭이 일어나는 건 걔들도 그게 한국이건 뭐건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런 게 없어진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10억 이상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러냐? 시장 지배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업들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1, 2, 3위를 봤는데 2010년 이후로 끊임없이 애플이 1위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 나왔던 아이팟, 그 다음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이나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니까요. 달랑 요겁니다. 달랑 요거 갖고 지금 세계 1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분기에 15조씩 마진을 딱 챙기고 있습니다. 별로 줄지도 않으면서. 이게 애플의 위대함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됐냐? 2007년 아이폰이 나온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부동의 1위였을까요? PC 한 대 팔면 소프트웨어 왕창 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제조기업이 1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폰 팔아서 1위가 될 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여기 반도체 1위 할 때에도 삼성이 2010년 부동의 반도체는 1위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깥으로 했는데 9위입니다. 9위. 2011년 갤럭시 S2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5위로 오네요. S2, S3 터지기 시작한 2012년에 비로소 3위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이 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이전에는 아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포커스를 잘해서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러니까 iOS와 안드로이드 진영을 1위 하는 기업 3개가 2012-13년에 계속 1위를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사실 뭐 이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메이저 IT 분야의 컨텐더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매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중요하냐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보면 1년에 4억 대씩 핸드폰 팔던 노키아, MB 정권 때 여러분 닌텐도 같은 기업 못 만든다고 저희 얼마나 많이 혼났는 줄 아세요? 대학교 와서 얼마나 창의성 없는 교육을 하면 이런 기업이 안 나오냐. 98년 동안 컨텐츠를 만든 죽어도 망하지 않을 기업이다 한 게 닌텐도입니다. 망했습니다. 거의 망했죠. 파나소닉, 소니, 우리가 소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했는데 기대하지 않아도 그냥 거의 망하고 있죠. 모토로라 두 번이나 팔려서 이제는 레노버에 갔습니다. 중국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뭘까요? 기술력이 없는 건가요? 전부 다 하이테크 선도적인 기업들입니다. 특히 소니는 TV나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는데 문제는 스마트 신인류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기업.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면 이 파란 게 삼성이고요. 보라색이 소니입니다. 2004년도부터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그때는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소니가 훨씬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니는 커넥티드된 서비스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과거 그대로 어떻게 뭘 하려고 했냐면 그냥 혼자 독자적으로 기술만, 디자인만 이쁘게 하면 돼. 요새 기술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술 디자인 끊임없이 개발하고 거기에 포커스한 기업이 소니입니다. 한번 보시죠. 커넥티드된 서비스가 없으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실 삼성도 만약에 갤럭시 S 이거 우리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S2 나올 때까지 사주고 이러지 않았으면 여기서 튀어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튀어 올라가죠. 갤럭시 S2가 나오고 S3가 나오면서 확 올라갑니다. 사실은 S3가 삼성을 만들어준, 지금의 삼성을 만들어준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메이저 컨텐더가 돼서 지금은 애플하고 쌍벽을 이루는 두 개의 메이저급 회사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요 정도 슬로프 떨어졌다고 노키아 망하고요. 소니도 망하고 뭐 관심 바깥으로 이런 기업들은 아예 닌텐도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콘텐츠가 안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블로그에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우리 애들한테 내가 어릴 때 쓰던 닌텐도 DS를 써줬더니 아빠 이거 어디서 다운받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얼만큼 커넥티드된 서비스와 커넥티드된 신인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가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커넥티드된 소사이어티에 있어서는 커넥티버티를 얼만큼 잘 만들 수 있느냐, 즉 클릭하기 쉽게 만드는 기업이 성공하고 그 성공이 된 기업들을 보면 정말 화끈하게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가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지배적인 회사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에 관한 뉴스를 보면요. 국회에서 너희들의 독점권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빨리 얘기해.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못 팔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배 권력이 돼버린 것이죠.
클릭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드는 회사들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더 그렇죠. 페이스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유튜브 이것도 이제 구글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컨텐츠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해주는데 강한법에 이제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들이죠. 또 유흥, 재미. 여러분 게임 업체 요새 최근에 히트하고 있는 기업은 하루에 현금으로 자기네 회사에 결제되는 게 한 17억에서 20억 된답니다. 그게 얼마큼 가냐? 100일. 그러면 한 15억이라고 쳐도 100일이면 1,500억 원이 마진으로, 제조업으로 치면 마진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50%는 이제 구글 플레이하고 카톡에서 가져가죠. 커미션으로 가져갑니다. 어쨌든 750억. 그러면 그렇습니다. 야, 지속 성장을 하는데 제조업은 그게 오래 가지만 그거 잠깐 100일 하고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건 이제 초연결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에서 재밌으면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요를 걸어놓죠. 클릭을 걸어놓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그 다음 무슨 게임 나오면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기업. 여러분 애니팡 나오고 애니팡2는 돈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컨텐츠가 재밌기만 한다 그러면 이 초연결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혁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싸이입니다. 이제 요새는 싸이 별 관심 없으시죠? 그래도 20억 클릭을 넘었고요. 젠틀맨도 결국 7억 뷰를 넘었습니다. 최근에 행오버라고 욕 무지하게 먹는 스눕독이라는 그 미국 그 가수하고 같이 냈어요. 욕을 무지하게 먹는데 어제 오늘부로 1억 뷰를 돌파했어요. 얘가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 한 29억 뷰를 소유했더라고요. 전 세계 최고의 클릭을 갖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전세기 타고 미국을 다니고 우리는 별로 대화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얘가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클릭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매력이라는 거죠. 이런 매력.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만 열정이나 이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0억 다운로드 넘은 것도 있죠. 앵그리버즈입니다. 노키아가 망하고 핀란드 차세대 기업으로 꼽히는 앵그리버즈. 저것도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요새 게임 회사들이 무슨 돈을 번다고 저렇게 테레비로 광고를 해. 여러분 국내 기업도 하루에 17억씩 해서 잘 떨어지는 기업은 1,700에서 2,000억 매출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클릭에 있어서의 파워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이제 투명 경영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조심 경영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의 선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하죠. 인문학적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선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답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되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답변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인터넷에 올라가고 거기에 어떤 종류의 답글과 패러디가 달리겠구나를 예상한다면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어디냐? 여기에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 인류, 스마트한 신인류가 정의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류는 절대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는 잘 생각 안 해요. 버릇이 돼서 누가 뭘 물어보면 인터넷 검색한 다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형성된 사고를 그대로 카피하는 습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영이 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통의 그 안에 포함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편안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집단적 사고 광범위한 공감대뿐 아니라 공통된 행동 양식도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하여간 다 나타나는데 결국은 좋아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강점, 매력이 있어야 이 시장에서 먹힌다는 것이죠. 정말 인문학적 인류에 집중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걸 만들어내면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클릭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택시 대신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만약 시청 앞에서 공항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버라는 앱에 올리면 네 3분 후에 도착합니다 하고 일반 차량이 옵니다. 그걸 타고 공항까지 가는 것.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우버라는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이 기업의 가치가 182억 불로 평가받았습니다. 달랑 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난 그 서비스에 참여도 하고 이용도 할래 하는 회원들만 있는 거죠. 소니의 지금 현재 평가 가치가 168억 불입니다. 여러분, 소니가 어떤 기업입니까?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에서는 전 세계에 안 되는 기업인데, 요거 생긴 지 3년 된 기업이 벌써 그걸 눌렀습니다. 가치는 클릭에서 나온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럴까 아닐까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미 스마트 신인류라는 그룹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면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퀴즈를 해요. 제가 이거 궁서체로 썼습니다. 뭐 신문 기자들이 계실 테니까 잘 알 텐데, 궁서체를 쓴다는 건 무슨 의미죠? 원장님, 혹시 아세요? 임 기자님, 아세요? 이거 인터넷에 하는 일종의 용어입니다. 궁서체로 쓰면 나는 진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인터넷 아마 유머란이나 이런 거를 안 보셔서 그럴 텐데, 학생들이 이제 쓸 때 나는 진지하다, 궁서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궁서체로 쓰는 거는 굉장히 진지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이제 스마트 신인류 간에 그 의사소통하는 다양한 코드들이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궁서체를 한번 써봤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 중심이 필요하지 테크놀로지를 융합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그거에 대한 융합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 빅데이터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무조건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기억하기 쉬운 여러 가지 스토리. 그러니까 이솝 우화가 3000년 동안 한 번도 라이팅 되지 않으면서도 전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에 대한 힘이라는 거고, 그리고 트래픽을 보면 전 세계 트래픽의 50% 이상이 미디어입니다. 사진이 됐던, 이게 뭐 비디오가 됐던. 결국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고, 생태계를 구축하라. 혼자 먹고 살겠다고 해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성공 스토리도 결국 애플을 누가 먹여 살렸느냐? 애플 그 앱 스토어를 만들면서 거기에 5만 명의 개발자가 들어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그 5만 명의 개발자는 인터넷에 소위 말하는 구루들입니다.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다, 정말 혁신적이다라고 5만 명이 동시에 글을 쫙 써주기 시작했고, 그게 삽시간에 인터넷을 다 퍼져서 그 힘이 만든 거죠. 그게 생태계의 힘입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제 관점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본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인간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를 파악한 것이죠. 클릭을 위해 협력하라. 창조적 융합의 핵심 목표는 그게 클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지, 그걸 하면 뭐가 좋겠다라고 우리가 임의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구글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구글과 제가 이제 고프로라는 데를 잡았는데요. 구글은 원래 생긴 게 포털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끊임없이 뉴스를 만듭니다. 뭐 빅데이터에 주목하나요, 이 회사가? 아니, 빅데이터의 근원지입니다. 구글 트렌드라는 무시무시한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잖아요. 자기네들이 구글이라는 창에다가 검색하는 거나 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분석하고요. 저 미국의 산맥 한가운데에다가 서버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구축해놓고 전 세계에서 모이는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거기다 쌓아놓고 계속 지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그래서 열심히 만들죠. 구글이 드라이버리스 카 한다 그랬다, 글래스 한다 그랬다가 뭐 성층권에 풍선 띄워서 구글 서비스, 구글 드론 어느 거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조만간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삼성이 구글 글래스를 저만큼 했으면 시중에 벌써 제네레이션 3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한 번 딱 팔고 안 팔죠. 이게 팔면 얼마나 골치 아플지 아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대신 끊임없이 뉴스를 만들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제 여러 매체에서 다루게 되니까 클릭수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클릭수가 올리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걸 한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 한국 사람 구글 직원을 시켜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K-팝 뮤직 페스티벌 한 겁니다. 구글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시간 반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25,000개의 객석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잘 나가는 그 밴드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했느냐? K-팝 스타들만 딱 했어요. 앰비션한 공동. 과연 사람이 올까? 기획도 딱 2달만 한 거예요. 거기만 미국에서 3만 명이 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팀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다 찍어서 유튜브, 자기네 자회사죠. 유튜브에서 K-POP 스페셜을 한 겁니다. 2200만 동시 접속. 구글은 이런 망할 수가 없어요. 2200만이 구글에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유튜브가 망하겠습니까? 그러는 판인데 안 망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글은 자기네들에 대한 클릭을 모으고 또 모으고 있는 건데, 핵심은 역시 구글도 미디어입니다. 생태계를 구축하라. 끊임없이 M&A를 하죠. M&A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슈도 만들고, 혹시 나중에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협력, 당연하죠. 협력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구글이 많이 만드느냐, 잘 보시면 전 세계적인 클릭 수 1위는 부동의 1위가 페이스북입니다. 제가 볼 때가 여기였었거든요. 구글이 페이스북에 죽어도 안 되겠구나. 지금 보세요. 거의 붙었죠. 페이스북은 오히려 인원이 다 차고 나서는 이제 이슈가 줄어들고, 요새 스냅챗이 해가지고 지워지는 서비스 이런 데에다가 사실 상당히 밀리는 분위기도 좀 있고 막 그런데요. 구글은 끊임없이 갑니다. 여러분, 애플과 삼성이 굉장히 경쟁한다 그러지만 너무 밑바닥이고요. 이건 보세요. 차이나에서 구글 서비스도 안 하는데 이 정도로 클릭수가 높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애플과 삼성도 여기 있어요. 페이스북도 구글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서비스가 없으니까 더 그렇죠. 근데 이 구글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회사 고프로입니다. 혹시 고프로 카메라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도 없는 카메라. 제가 항상 보면 그런데, 왜 방송에 가끔 보면 헬멧에다가 끼고 자기 찍는 카메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전부 고프로 카메라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썼냐면, 이게 이 회사의 마케팅 광고 동영상 중에 나오는 거예요. 고프로 카메라를 메고요,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이 사람이 성층권까지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우주선 타고 우주복 입고 뛰어내려서 성층권에서 점프한 첫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광고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왜 요새 유명해졌냐면, 닉 구드먼이라는 설립자가 39살짜리고 서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서핑하다가 와,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거 잘 찍는 카메라 개발하겠다 해서 회사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매출 1조 했는데,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부자에서 이 사람이 130억 불로 이건희 회장보다 돈이 많은 게 나왔어요. 이건희 회장이 111억 불, 이 사람이 130억 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주목받은 사람이 된 건데, 미국 비디오 시장의 고프로가 45% 넘고, 진짜 소니나 삼성이 배가 아프겠죠. 비디오 시장에서 왜 고전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 서퍼가 무슨 비디오 테크놀로지를 뭘 알겠습니까? 디자인은 뭘 알겠어요? 빅데이터에 주목한 겁니다. 빅데이터에 보니까 사람들이 딴 짓은 안 해요, SNS에. 사진하고 동영상 제일 많이 올립니다. 근데 화끈한 거를 좋아합니다. 스토리가 좋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야, 내 친구들 익스트림 스포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이상한 놈 무지하게 많은데 걔들한테 이 카메라 달아서 다 찍어야겠다. 다 찍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 되게 많습니다. 막 폭포수 가서 뛰어내리는 거 온갖 것들을 다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디어와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 제품들을 그런 특수 분야의 그 장비 파는 회사하고 다 같이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 비디오 카메라는 어디서 사죠? 그냥 전자제품점에서 사죠. 그게 아니라 스키 장비점, 낙하산 장비점, 무슨 장비점 가면은 전부 이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를 확대한 전략을 쓴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협력을 했는데 어디랑 했냐면 레드불이라는 음료회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드링크 아시죠? 음료회사는 특성상 비용의 95%를 마케팅했습니다. 광고를 무지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익스트림 스포츠 찍은 전부 비디오를 다 걔들한테 공짜로 주고요. 대신 너희 이걸로 마음대로 광고 써. 그러니까 텔레비에 그게 막 나오는 겁니다. 레드불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걸 먹으면 이렇게 미친듯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웃도어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도 마운틴 바이크 할 때 저 카메라 헬멧을 달고 찍어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이 스토리를 다 판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사실 저도 사실 찾아보고 놀랐는데요.
고프로 히어로 3라는 새로운 제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클릭수가 공식 사이트 클릭수가 3,200만이에요. 갤럭시 S5 공식 동영상은 이거 돈 엄청나게 퍼붓고 마케팅을 했겠죠. 이게 지금 현재 2,700만입니다. 그럼 이 현상이 자발적인 생태계가 있는 것과 돈으로 그냥 광고로 마케팅을 만드는 것과 이제는 현격한 파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태계를 만들라는 것이죠. 아니 매출 1조 하는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건희 회사보다 돈이 많이 벌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장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그러면 걔네 카메라 사양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블랙박스 카메라하고 사양이 똑같습니다. 가격도 카메라 모듈은 150불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걔들은 여기 마운팅하고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케이스 액세서리 사면 가격이 499불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블랙박스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도 야 80불도 비싸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테크놀로지와 기획과 클릭을 만들어내는 거에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주더라고요. 야 빅데이터 고프로하고 똑같은 거 있으면 중국에서 하도 집어내가지고 거기 매출 다 떨어졌어. 여러분 좋아요 클릭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페이스북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혁신의 아이콘이 된 회사의 거는 뭐가 나오는지 끊임없이 와치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연결해서 와치해요. 그래서 그 혁신의 아이콘이 한번 된 회사들이 대신 그 다음 제품이 좋기만 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프로는 1조에서 100조 가기를 원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CES 가봤더니 자기네 도시대 제품 하나 있고요. 각 다른 액세서리 회사가 20개가 전문 회사가 다 있습니다. 걔들은 다른 비디오 카메라용은 액세서리 안 만들어요. 고프로만 만들어요. 왜? 자기들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제 핵심이라는 거죠. 빅데이터에 주목하고 스토리 만들고 미디어 활용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클릭을 위해 협력하는 것. 이게 이 두 회사가 정말 잘한 겁니다. 저희가 웨어러블 산업 제가 지금 맡고 있지만 웨어러블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다 하는 것은 그래서 클릭을 중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뭐 연구소에서 해보면 대부분은 핫탑픽이 가족하고 나예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만 물어본 겁니다. 가족, 20대 30대 얘기입니다. 가족이 1번, 사랑이 2번, 내가 3번, 엄마 4번. 아빠는 24입니다. 여기 혹시 아빠들 계시면 네. 근데 요새 그래서 그런지 아빠 어디가 이런 아빠 육아에 관한 프로가 되게 많죠. 이런 게 다 빅데이터를 반영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젊은 아빠들은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빅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가족과 이런 것들이 많고요. 스토리를 풀다 보니까 다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요새 히트하는 드라마들하고 연결돼요. 한류 드라마들이 그래서 다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하면서 시나리오를 할 뿐 아니라 이걸 비즈니스를 같이 통으로 같이 엮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클릭수가 요새 드라마들이 너무 크게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제품, 마케팅 이런 걸 다 융합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웨어러블 시장은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요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 스마트 밴드 이걸 했죠. 이게 제가 차고 있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응급콜 기능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응급콜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이 드라마를 하면서 선송이가 도민준이한테 넌 내 매니저니까 내가 응급콜 하면 와. 그리고 이걸 줬다. 그리고 불렀다 그러면 치맥 100억, 치맥을 1억 개를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걸 1000만 개 정도나 팔았을 겁니다. 물론 살 수 있게 해줬어야겠죠. 우리가 천송이가 한 모든 이것들을 그거를 한국에 살아왔더니 공인인증서 때문에 못 사더라. 이런 그 부분적인 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얘가 얼마나의 클릭을 이끌어내고 얼마나 중국에서 했나를 보면 됩니다. 100억 클릭이 넘었어요. 이 드라마 하다가. 물론 드라마가 한 편이 아니라 20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편당 5억 클릭을 넘은 겁니다. 중국에서. 오죽하면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펑리위안 여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시 주석이 젊었을 때 도민준 씨 닮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리에 얼마나 이게 심하게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발언 한 번 하고 나면 중국 사람들 또 이 별에서 온 무대 검색했을 거예요. 검색어 일이 금방 됐을 겁니다. 정말 닮았나 시주석 사진과 비교하는 거 엄청 또 올라왔을 거예요. 그게 클릭 디자인이에요. 한 번 이슈가 되면 인문학적 인간은 끊임없이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제품을 얹을 때 PPL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PPL은 나와 있는 상품을 의미 없이 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새 헐리우드 방송을 보세요. 뭐 어벤져스 그 다음에 미국 드라마들 중에서 CSI니 무슨 털오라기 하나 갖고 이게 누군지를 다 쳐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왠지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결국 제품의 디자인도 시나리오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야 이건 패션이 들어가야 돼. 아 이건 스포츠 액티비티. 아니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가지고 계속 천송이 채워주면 웃기잖아요. 패션 하는 사람들에서 목걸이도 한번 채우고 뭐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제품을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넓어지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회사도 가고요. 유튜브도 마케팅하고 이거 분석하는 데도 가고 예능 프로그램도 내보내고 하면서 끊임없이 대형 클릭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CJ가 안 그래도 타오바오와 같이 하고 있답니다. 타오바오에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구 사이트를 열어달랍니다. 그걸 CJ가 책임지고 관리해달라는 것이죠. 그게 되면 타오바오는 1년에 300조 매출하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런 데서 왜 한국 걸 찾느냐? 한국 제품이라고 소개해놓고는 다 받아온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국에서 책임지고 배송해주는 회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사이트가 되고 나면 아까 공인인증서 문제 다 필요 없죠. 타오바오에서 결제하고 배송은 한국에서 CJ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태계를 다 만들어 놓고 한류 K-팝 스타 이런 거 만들면요 사실 디자인 할 때부터 다 참여할 수 있게 모듈은 따로 갑니다. 국가과제에서 할 만하다는 게 이 성능이 다른 모듈들을 쫙 만들어서 제공하고 액세서리, 패션 누구든지 오라 그러고 심지어는 이 지드래곤 같은 애한테는 요즘 유행하는 3D 프린터로 네 맘대로 디자인해서 만들어 하고 공연 때 3만 개씩 파는 겁니다. 일본 공연 다 돌고 나면 20만 개쯤 아마 팔고 올 거예요. 서로 비즈니스 모델 쉐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플리기라는 사회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냥만 하면 안 되고 사회적 기업과하고 연계해서 요 핵심 모듈 똑같은 걸로 천송이 밴드로 우리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앱만 교체하면 사실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풀어만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떤 웨어러블 산업이나 이 스마트 신율과 가는 새로운 산업에서는 이런 생태계를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우리가 클릭을 끌어내려면 미디어랑 같이 가는 특히 한류 미디어나 이런 데하고 같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려면은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을 위해서 한번 써준 건데 이게 여기까지 왔네. 제가 쓴 건 사실 이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인문학적 또 사회학적 그런 가치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송윤관 대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이 두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시장에 연결한다는 시도를 한 번도 사실 안 해본 거가 정말 그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분야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얘기로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제사 때문에. 네. 우리는 제사 아니면 차례를 1년에 한 4번 정도는 지내잖아요. 그때마다 온 식구가 다 모입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게 모이지도 않으니까 식구별로, 계급별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외삼촌은 세뱃돈 많이 줘. 그걸 거기 가서 아부를 합니다. 외숙모는 외삼촌이 좀 안 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20명의 사람에 대해서 계급화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과 아닌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머리가 어릴 때부터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미세한 분야의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표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양은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언어도 그렇고 사회체계도 그렇고 저희가 동양에서도 정말 그런 거를 잘하는 민족의 어떤 특질이라 그러면
그런 거에도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적 인간이 시장의 주류가 된다면 여러분이 이상해하시는 부분, 왜 한류가 저렇게 빨리 안 죽고 끝까지 계속할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어떤 이유이든 이거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웨어러블 산업도 뭐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만 기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거 모든 거에 기술 없으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다만 그러나 시장의 중심은 확실하게 인간으로 옮겨가서 인간을 다 같이 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